자, 군집 내 상호작용입니다. 군집 내 상호작용. 요 앞에 이제 우리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도 했죠? 그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지만, 여기는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가 이제 종간경쟁이라고 하는데,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대.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먹이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생산자냐, 소비자냐, 분해자냐, 어? 에서부터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냐, 2차 소비자냐, 뭐 3차 소비자냐, 뭐 그런 거. 그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먹이가 비슷한 것들이 되는 거지. 그쵸?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종에서 같은 장소. 같은 장소에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먹이라든지 서식 공간을 놓고 종간의 경쟁이 일어나요. 종간 경쟁이라고 해요. 그러면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게 밑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집신벌레가 있고 애기 집신벌레가 있어요. 집신벌레 두 종이 있는데 얘네들을 단독 배양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게 배양을 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집신벌레이기 때문에 집신벌레의 먹이가 되는 거는 이제 세균 종류, 원핵생물 종류, 원핵생물 종류가 먹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집신벌레의 먹이는 비슷한 거, 어차피 비슷하거든. 비슷한 상태인데, 단독 배양을 했을 때에는 S자 곡선이 보여져요. 그죠? 그쵸? S자 곡선이 보여져. 어, 그렇게 되고, 이 보여지게 되고, 이유는 뭐 때문에? 어떤 종간의 경쟁 같은 건 없잖아. 그지? 종간 경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 저항이 개체수를 방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얘네들 같이 혼합 배양을 했어요. 혼합 배양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애기 집신벌레는 단독 배양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S자 곡선을 보여지고 있죠. 근데 집신벌레는 어떻게 됐어? 늘어나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됐지? 확 줄었죠. 거의 멸종 수준까지 간 거죠. 여기서는 종강 경쟁에서 누가 졌어?
종강경쟁에서 진 개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은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두 종이 같은 장소에 서식하면서 경쟁을 할 때 종간 경쟁이 일어날 때 이긴 개체는 살아남고 진 개체는 줄어들어서 도태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한다고?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지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 이 그래프는 A종과 B종 두 종류가 있어요. 먹이의 종류를 놓고 봤을 때 A종과 B종이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 겹치는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경쟁 베타의 원리가 일어나고 종간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오케이? 종간 경쟁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체가 있고 도태되는 개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종간의 경쟁. 두 번째, 분서입니다. 분서. 다 됐죠? 분서는 서자가 뭐냐면 서식한다 그럴 때 서자야. 서식지 할 때 서자. 그러니까 서식 공간을 나눌 분자잖아요. 서식 공간을 나누어 산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생태적 지위는 같아요. 비슷해요. 함께 같은 장소에 서식하는 거죠. 이것도. 서식을 할 때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라든지 서식 공간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거죠. 그럼 경쟁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피라미와 은어들 같은 경우에 종이 다르죠. 어쨌든 먹이는 녹조류, 수소곤충 비슷해요. 비슷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은어와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얕은 물가 쪽에, 은어 같은 경우에는 깊은 가운데, 가운데 쪽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북아메리카 솔새인데 솔새. 한 나무에 같이 사는 거야. 나무 규모가 좀 큰 나무겠지. 침엽수고 수령이 좀 있어. 그래서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한 나무에 여러 종이 서식합니다. 그러면서 먹이하고 공간하고 이런 것을 달리해서 살아가죠. 웬만하면 이 영역을 침범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웬만하면 이런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피라미와 은어도 마찬가지로 피라미가 가장자리, 은어가 중앙. 먹이도 서로 달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큰 홍학, 천둥오리, 두부리장다리, 물대새, 검은머리, 물대새, 흰 물대새 이렇게들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물가에서 수소생물들을 잡아먹게 되는데 여기서 깊이에 따라서 얕은 것부터 깊은 곳까지 나누어 산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길기 때문에 깊은 데에서도 충분히 먹이를 얻을 수 있다. 얘네들 와서 못 먹으니까. 얘네들 와서 못 먹으니까. 홍학 같은 경우에는 육식 종류. 그러니까 그 바다 밑바닥 뻘 같은 데 사는 작은 곤충이나 뭐 조개류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거고요. 얘는 이제 저기니까. 뭐 벌레도 물론 잡아먹지, 얘도. 얘들도 벌레 잡아먹어. 먹지만 주로 이제 물풀 종류. 그런 종류를 헤엄쳐가지고 얘는 조금 깊은 곳에 있는 물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얕은 곳에 그 뻘에 있는 그런 이제 작은 생물들을 걸러서 먹던 뻘을 걸러서 입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면서 힘으로 물 때서는 완전히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서식지를 달리하고 먹이를 달리하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 방식,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먹이 잡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조금씩.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따개비종이 나와져 있는데 따개비종이 A종, B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간대 지역에 조간대라고 하는 것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바닷물에 드러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불가사리, 담치, 따개비 이런 애들이 서식을 하죠. 여기서는 지금 따개비 종류 붙어 사는 거죠. 바위 같은 데 붙어 사는 따개비 종류. A종과 B종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평균 수위보다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누어 살게 되는데 A종만 따로 키웠을 때는 어떻게 돼요? 따개비가 조개 종류란 말이지. 따개비 조개 종류야. 그러면 조개 종류는 어떻게 숨을 쉬어? 뭘로 숨 쉬어? 아가미 숨 쉬어, 아가미. 아가미로 숨 쉬는겨.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를 걸러서 먹는 거야. 그럼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된 산소를 먹을 수 있어, 없어?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 되지. 물에 잠겨야지, 물에 잠겨야지 그 물 속에 있는 산소로 호흡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잠긴 부분에 살지만 당연히 살지만 물에 잠겼다 안 잠겼다 하는 데에도 물론 살아. 근데 거의 잠기지 않는 부분에도 어떻게 된다? 만조가 돼야지만 잠기는 부분을 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뜻이야? 그럼 A종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잘 어떻게 한다? 적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머금고 있는 거야. 물을 좀 이렇게 머금고 있어. 그래서 물이 빠져도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건조에 잘 적응한 종이고요. 이거 이제 내성이 있다고 하죠, 내성. 평균 수의 위쪽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당연히 살죠, 그러면. 물에 많이 잠기는 부분에 당연히 살죠.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모두 서식합니다. 따개비 B종 같은 경우에는 건조에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위 이상에서는 살지 못해. 평균 수위 위쪽은 잘 못 살아. 평균 수위 아래쪽. 만약에 같이 키웠을 때 경쟁 배타의 원리가 작용한다면 A종만 살아남아야 되죠. A종만 살아남아야 돼. 근데 같이 키웠을 때 경쟁 배타의 원리, 경쟁 배타의 원리는 일어났네. 경쟁 배타의 원리는 일어난 거네.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 수 있는 애들이 안 가는 거지, 지금. 얘네들이. 그럼 여기서는 경쟁 배타의 원리가 일어났네.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럼 A종이 이겼어, B종이 이겼어? 이쪽에서 B종이 이긴 거죠. B종이 올라오지 못하는 어디? 위에 서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쟁 베타의 원리와 분석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생. 공생은 서로 다른 두 종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죠. 편리공생, 상리공생, 기생 이렇게 있습니다.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빨판상어와 거북. 그러니까 빨판상어, 거북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얻는 게 없죠. 빨판상어가 이제 얘를 쫓아다니면서 거북 몸에 붙어 있는 그런 뭐 작은 먹이들, 먹잇감들 그런 것들을 먹고 거북이 있으면 뭐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빨판상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좀 더 큰 애들이 큰 물고기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물고기들이 접근을 못하지. 붙어 다니면. 그 다음에 착색 난초와 나무. 난초긴 난초인데 나무에 붙어 자라요. 그래서 나무한테서 뭘 뺏어먹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겨우사리 같은 거는, 겨우사리. 겨우사리 같은 경우는 뿌리를 아예, 그, 원래 나무에 뿌리를 아예 박아. 뿌리를 박아서 그 나무가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양분을 뺏어먹는 거예요. 물도 뺏어먹고. 근데 얘는 그냥 붙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나무의 겉에, 이제 목질 겉에 부분, 껍데기 있잖아, 껍데기. 그 껍데기로 뭐 만드냐? 코르크 만들잖아. 코르크. 이 껍데기는 벗겨도 또 생깁니다, 어차피. 계속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그 코르크 같은 경우에 참나무 껍데기로 쓰는 거야. 참나무 껍데기 벗겨내고 코르크를 만들어. 그럼 또 몇 년 지나면 또 생겨. 그 껍데기 쪽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누가 이익일 것 같아? 착색 난초가 이익이죠. 어떻게? 그 벌레들의 접근이 쉬워지잖아. 나무가 있으면 나뭇잎도 많고 그러면 벌레들의 접근이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꽃이 폈을 때 꽃이 잘 안 펴요. 난초 같은 거는 자주 안 펴요. 꽃이 폈을 때 그 벌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수분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까치와 나무. 까치가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둥지를 짓는데, 까치는 이제 이익을 보죠. 어떻게? 포식자들한테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안전하게 새끼를 키울 수 있어. 근데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아니죠. 어차피 죽은 나무 주워다가 얹은 거니까. 그 다음 물소와 황노와 물소. 물소는 풀 먹는 애들이잖아. 황노는 뭐 먹어? 황노는 벌레 먹어, 벌레. 벌레 잡아먹어. 벌레 잡아먹는데, 물소가 워낙 등치가 크니까 풀 먹으면서 풀을 막 이렇게 흔들잖아. 그럼 그 풀 속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막 날아오르겠죠. 그걸 잡아먹는 거야.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거죠. 흰동가리와 말미잘. 흰동가리는, 흰동가리는 보호를 받죠. 천적으로부터 보호. 말미잘은 뭐 얻어요? 먹이. 얘네들이 이제 유인을 하지. 다른 물고기들 유인하게 되면 독침으로 잡아먹게 되죠. 그 다음에 동백꽃하고 동박새. 동백꽃은 꿀을 제공하죠. 동백꽃은 꿀을 제공하고 뭐를? 수분을 돕죠. 수분을 하죠. 동박새는 꿀을 얻고 먹이. 지우류 종류 중에 균류와 조류. 지우류의 균류와 조류. 균류는 이제 곰팡이 종류 얘기하는 거죠. 곰팡이 버섯 같은 종류. 그래서 뭐 개체의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곰팡이 말고 이제 버섯 종류. 곰팡이 말고 버섯 종류. 버섯 종류 같은 경우에 습한 곳에 잘 자라고, 그쵸? 크면 뭐 진짜 큰 것도 있어요, 그쵸? 어. 균류의 버섯 종류들이 조류한테 서식지를 제공하죠. 근데 균류 버섯들은 광합성을 해 못해. 광합성은 못하지. 광합성은 못해. 광합성 못하는데 이끼는 광합성을 해요. 이끼 종류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그러니까 버섯은 양분을 획득하게 되고, 이끼는 서식지를 제공받는 거죠. 청소 놀래기와 도미. 도미는 아가미하고 잎의 이물질 제거. 손이 없잖아. 이물질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청소 놀래기가 해주고, 청소 놀래기는 먹이를 얻죠. 기생. 기생은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아닌 거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손해죠. 어?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손해죠. 그래서 손해보는 생물이 손해인 생물, 숙주예요. 기생생물은 이익 얻는, 사람 기생충, 곤충 애벌레,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새삼과 다른 식물, 겨울사자와 다른 식물. 그래서 이런 기생충들은 사람의 양분을 빨아먹죠. 사람은 양분을 잃게 되죠. 손해죠, 손해. 개와 진드기. 진드기가 개의 살에서 피 빨아먹죠. 피. 그래서 피로부터 양분을 얻는 거죠. 기생벌이 기생생물이에요. 여기서는 기생벌. 이름이 기생벌이구나. 어차피. 그래서 기생벌이 곤충이 알을 낳으면 곤충은 알을 낳고서 이제 풀의 뒷면 뭐 이런 데다 알을 낳잖아요. 돌의 뭐 아래쪽 뭐 이런 데다가 알을 낳는데 알을 낳게 되면 기생벌이 거기다 와가지고 그 알 안에다가 자기 알을 또 낳는 거예요. 알 안에다가. 그리고 그 알보다 기생벌의 알이 먼저 깨어나. 그러면 기생벌이 먼저 깨어나서 그 알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고 자라나오는 거예요. 숙주가 애벌레죠. 애벌레도 되고 뭐 알도 되지 않을까? 알도 되지 않나요? 기생이 기생벌이죠. 새삼과 다른 식물. 새삼이 기생식물이고요. 새삼 겨울사이 비슷하긴 한데 다른 생물에 붙어가지고 감아가지고 아예 뿌리를 내려버려. 감은 다음에 뿌리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다른 식물로부터 물과 양분을 뺏어 먹죠. 겨우살이 마찬가지. 포식자, 피식자. 포식과 피식도 있어요. 포식과 피식. 이건 뭐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거지, 그지?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포식자는 잡아먹는, 그죠? 피식은 잡아먹히는, 먹이가 되는. 뭐 치타와 톰슨가젤, 스라소니, 능지토끼. 그리고
그리고 얘네들의 피식과 포식의 관계는 피식자가 감소하면 포식자도 감소하는 거고,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도 증가하는 거고, 서로 증가 감소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는 서로 개체군 수 조절. 크기 조절. 생태계 평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가 이렇게 많냐? 자, 군진 내의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자, 플러스는 이익이고요. 플러스는 이익이고요. 0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마이너스는 손해입니다. 응? 그럼 봐봐. 종강경쟁. 종강경쟁에서는 어쨌거나 먹이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둘 다 손해죠. 어쨌거나 뭐 결론적으로 하나가 살아남겠지만 어쨌든 손해죠. 단독배양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 가가 뭐겠어요?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 뭐야 그러면? 편리공생이. 나는 둘 다 이익을 주고받는 거야. 뭐야? 상리공생이다? 희생은 하나는 손해고 하나는 이익이죠. 손해가 뭐야?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해야. 이것도. 포식피이죠. 요게 지금 잘못하면 안 가르쳐주면 못 찾는 거지. 그치? 요거 안 가르쳐주면 못 찾는 거지. 됐죠? 이거 그 얘기예요. 여기는 풀어보시오. 자, 뉴런 갑니다.